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속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산부인과 영수증을 발견한 건 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꼬박 7년이 되던 결혼 기념일이었죠. 영수증에는 임신 초기 검사 비용이라는 충격적인 내역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글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을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려 한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당신 가방에서 왜 이런 게 나와? 아, 깜짝이야. 남의 가방은 왜 함부로 뒤져? 직장 후배 놈이 차에 흘리고 간 거 그냥 쑤셔 넣은 거야.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내일 입을 와이셔츠나 다려놔.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저는 바보처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댁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제 청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하시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번듯한 상가 건물까지 올리신 참으로 독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리인 저에게도 어찌나 매섭고 깐깐하셨는지 몰라요. 야, 정인아, 너는 7년을 밥을 퍼담아도 아직도 손놀림이 그 모양이냐? 어휴, 군뱅이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내 아들놈이 눈이 삐었지. 너같이 미련한 걸 데려와서 내 속을 이렇게 썩인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빨리 움직일게요. 손님이 꽉 찬 식당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저는 쥐구멍에라도 당장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언젠가는 며느리의 묵묵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조차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상도 못할 끔찍한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말았어요. 상대는 남편 회사에 갓 입사한 28살짜리 어린 여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년 넘게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그 여자 뱃속에는 남편의 아이까지 자라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는 거지? 나 더 이상은 억울해서 숨어서 못 살아. 당연하지.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늙은 여우 같은 우리 엄마 조만간에 치매 핑계 대고 저기 시골에 있는 싸구려 요양원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건물들 싹 다 내 앞으로 돌리면 그 멍청한 마누라 년도 빈손으로 쫓아낼 거니까 우리 세 식구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살자. 문자를 읽는 내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친어머니마저 버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증거를 더 완벽하게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실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과연 제 말을 믿어주실까요? 핏줄인 아들을 감싸며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는 않으실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국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주방 구석에서 양파를 까고 있는데 손이 자꾸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야, 너 오늘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 밤새 귀신이랑 씨름이라도 했냐? 쯧쯧. 얼굴은 허옇게 떠가지고 손님들 밥맛 떨어지게 생겼네. 당장 앞치마 벗고 저기 뒤에 가서 설거지나 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억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끔찍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흐흑. 어머니, 저 진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민호 씨가 그 사람이 저는 그만 무너져 내리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눈물에 놀라신 듯 멈칫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재수없게 아침부터 짠다며 등짝을 호되게 내리치셨을 텐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늙은 두 눈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겨? 민우 그 자식이 대체 뭘 어쨌길래 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쏙 빼는겨? 시어머니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품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남편의 핸드폰 사진 복사본을 천천히 꺼내 밀었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 내용과 낯선 초음파 사진이 담긴 구겨진 종이 뭉치였죠. 종이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숨 막힐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저를 쫓아내실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감히 아들을 모함하냐며 머리채를 잡히더라도 꾹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종이를 뚫어지라 보시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정인아, 당장 식당 문 단속 꽉 하고 오늘 장사 접어라. 오늘부터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의 새끼 숨통을 아주 질기게 끊어놓을 거니까. 굳게 닫힌 국밥집 셔터문 앞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끔찍한 배신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허공만 응시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방에서 잔뼈가 굵어 항상 따뜻했던 그 손이 오늘따라 얼음장처럼 차갑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내 평생 새벽잇을 맞아가며 핏물 빼고 뼈를 고아 그놈을 번듯한 대학까지 보냈건만 지 애미를 요양원에 쳐넣고 이 재산을 홀라당 가로채겠다고? 짐승도 지 거둬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거늘 어찌 사람이 되어 저런 몹쓸 짓을 한단 말이냐.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지금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오히려 증거를 다 없앨지도 몰라요.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함정을 파고 준비해야 해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두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평소 국밥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쫓아내시던 그 호랑이같이 매서운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냐, 네 말이 100번 맞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마땅히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정인아, 넌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바보같이 행동해라. 그놈이 조금이라도 우리 계획을 의심하게 해선 절대 안 돼. 그렇게 상처받은 시어머니와 저희 비밀스럽고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콧노래를 부르는 척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야만 했어요. 아우, 피곤해.
오늘 회사에서 어찌나 윗사람들이 괴롭히는지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네. 어? 오늘 반찬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네. 당신 웬일로 이렇게 신경을 썼어? 당신 요즘 회사 일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많이 먹고 기운 내요. 어머니가 당신 먹이라고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고기로 챙겨주셨어요.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며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당장이라도 팔펄 끓는 찌개를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저 뻔뻔한 미소 뒤에 숨은 악마 같은 계획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아직은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식당 문을 닫으시고는 저를 시내로 급히 부르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시내의 가장 크고 유명한 대형 법률 사무소 앞이었어요. 정인아, 어서 와라. 내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 짐승만도 못한 호로 자식한테 내 피 묻은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어머니, 변호사 사무실에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설마 벌써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건가요? 이혼 소송? 그깟 소송은 나중 문제지. 더 확실한 목줄을 채워야지.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랑 지금 살고 있는 본가 집 싹 다 오늘부로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핏줄도 아닌 며느리인 저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이렇게 흔쾌히 넘기시겠다는 시어머니의 엄청난 결단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 빌어먹을 자식이 지 애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지? 어디 한번 빈 껍데기만 남은 서류를 보고 길바닥에 나앉아서 피눈물을 펑펑 흘려보라지. 나는 내 아들놈을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시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증여 서류와 굳건한 유언장 작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셨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늙은 변호사조차 시어머니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변호사 영감님, 이거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아주 확실하게 묶어두시오. 내 친아들 놈이 나중에 무슨 더러운 짓을 해서든 이 재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물쇠를 채워달란 말이오. 그날 모든 서류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의 주름진 표정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한결 후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어요. 눈치 빠른 남편이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와 몰래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문틈의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어린 상간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오빠, 그래서 내가 말한 요양원은 오늘 알아봤어? 우리 예쁜 아기 태어나기 전에 빨리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다 끝내야지. 나 배가 더 부르면 웨딩드레스 입어도 핏이 안 예뻐서 속상하단 말이야. 자기야, 그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 오늘 점심시간에 저기 시골 외곽에 있는 창문도 없는 제일 싼 요양원 아주 싸게 계약금 걸고 왔어.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바람 쐰다고 살짝 속여서 짐 싹 챙겨 밀어 넣을 거야. 그러고 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멍청한 마누라도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낼게. 남편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쏟아져 나온 말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평생 자기를 뒷바라지한 친어머니를 감옥 같은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던 거예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열어젖히고 싶었지만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꽉 쥐고 재빨리 어두운 침실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시어머니께 다급하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당장 이번 주말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오늘 계약까지 마쳤대요. 내일 아침에 바람 쐬러 가자고 꼬실 텐데 제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효자 행세를 하려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엄마, 요새 매일 서서 장사하시느라 무릎도 많이 아프시고 쑤시죠? 이번 주말에 저기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우리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경치 좋은 곳을 몰래 예약해뒀거든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식탁 아래로 제 두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쥐어졌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이 뻔히 보이는 속셈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천천히 드시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짐승 같은 남편을 향해 아주 부드럽게 빙긋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바쁜 아들이 웬일로 늙은 애미 생각을 다 하고 참으로 기특하네. 안 그래도 내가 요새 자꾸 깜빡깜빡 길도 잊어버리고 정신이 맑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마침 잘 됐구나. 그래, 이번 주말에 내 차 타고 같이 가자꾸나. 시어머니의 너무나 뜻밖의 대답에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사례가 들려 기침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완벽하게 되어 간다는 듯 비열하게 입꼬리를 실룩이며 기분 좋게 밥을 크게 퍼먹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속셈으로 아가리를 쩍 벌린 호랑이 굴 속으로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려는 걸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호랑이 굴에서 그녀가 치밀하게 준비한 진짜 사이다 복수극의 서막이 마침내 그 서늘한 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어머니의 낡은 짐가방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먹잇감을 물어온 듯 들뜬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눌러야만 했어요. 여보, 나 엄마 모시고 저기 공기 좋은 곳에 며칠 푹 쉬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엄마, 이제 슬슬 출발할까요?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죠. 어머니는 평소 즐겨 입으시던 보풀이인 카디건을 걸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조수석에 올라타셨습니다. 남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재빨리 올라타고 그 차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기 시작했어요. 2시간 남짓 굽이진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이지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외딴 섬 같은 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흉측했고 좁은 창문에는 굵은 새창살마저 단단하게 쳐져 있어서 마치 낡은 교도소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멀찍이 택시에서 내려 숨을 죽이고 몰래 지켜보는데 제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참 좋죠?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곳이에요. 아, 원장님 나오셨네요. 우리 어머니 요즘 치매 증상이 조금 심하시니까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문단속 아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은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두둑해 보이는 돈봉투를 슬쩍 쥐어주며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기 차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그 불쌍한 늙은 어머니를 그 무섭고 차가운 곳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마치 도망치듯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민우야, 너 혼자 어디 가니? 아범아, 늙은 애미를 여기 두고 너 혼자 어디 가는겨? 어머니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를 향해 연신 굽은 손을 뻗으며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검은 차는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매정하게 산길을 쌩하니 내려가 버렸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끔찍한 만행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흐흐, 그 몹쓸 인간. 진짜로 자기 친어머니를 이 끔찍한 곳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네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제 품에 안기신 어머니의 마른 몸이 미세하게 파르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들의 배신에 너무 놀라고 슬퍼서 오열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이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미소만이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정이나 뚝 그쳐라. 눈물도 아깝다. 쯧쯧. 내 배 아파 낳은 핏줄이지만 어찌 저리도 멍청하고 악랄할꼬. 이제 멍청한 호랑이가 지 발로 굴을 파고 나갔으니 우리가 아주 제대로 놀아볼 차례 아니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럼 이 상황을 다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차갑게 식은 제 손을 꽉 쥐시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리 약속해둔 또 다른 콜택시를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남편이 이 싸구려 요양원과 은밀하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기막힌 반격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셨던 겁니다. 내가 저런 냄새나는 쇠창살 방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얌전히 자줄 알았더냐? 당장 시내로 돌아가자. 오늘 밤 저 짐승 같은 놈이 그 어린 년이랑 뒹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들 때 우리는 그놈의 숨통을 확실하게 단번에 끊어버릴 아주 튼튼한 올가미를 짤 거다. 그 시각 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시내로 돌아온 남편은 곧장 상간녀가 살고 있는 비싼 고급 오피스텔로 차를 몰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껏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들어간 남편의 얼굴에는 돈에 미친 탐욕스러운 미소가 아주 가득했어요. 자기야, 오빠 드디어 왔다. 내 말대로 그 귀찮은 늙은이, 아무도 못 찾는 산속 깊은 요양원에 아주 확실하게 처박아 두고 왔어. 이제 월요일 날 날만 밝으면 당장 엄마 명의 건물들 다 내 앞으로 싹 돌리고 그 멍청하고 눈치 없는 마누라 년도 빈손으로 시원하게 쫓아낼 거야. 우리 내일 당장 제일 비싼 백화점 가서 자기 사고 싶은 명품 가방 다 쓸어 담자. 어머, 진짜? 오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역시 추진력 하나는, 우리 오빠가 최고야. 나 진짜 오늘 알턴이가 다 빠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서 밤새 잠도 안 올 것 같아. 두 사람은 비싼 고급 와인을 유리잔에 쨍하고 부딪히며 남의 피눈물로 세운 모래성이 평생 영원할 거라 굳게 믿고 더럽고 추악한 축배를 낄낄거리며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두 사람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길 진짜 지옥불의 덫이 서서히 그들의 목통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등기소를 향해 신나게 걸어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소름 끼치는 반전일까요? 드디어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내내 그 어린 상간녀와 호텔에서 뒹굴다온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아침 일찍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밥은 나가서 먹을게. 아우, 오늘따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아주 최고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의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향하는 곳이 회사나 계약 장소가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가로채기 위한 등기소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엄청 중요한 일인가 보네요. 조심히 다녀와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제 뼈있는 인사를 뒤로 한 채 남편은 바람처럼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문자를 한 통 남겼어요. 어머니, 호랑이가 드디어 덫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시각 남편은 한껏 거만한 걸음걸이로 시내에서 제일 큰 법무사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요양원에서 끊어준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완벽하게 위조한 서류 뭉치를 당당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김 법무사님, 여기 우리 어머니 재산증여 서류입니다. 어머니가 요새 정신이 많이 오락가락하셔서 더 늦기 전에 하나뿐인 친아들인 제 앞으로 건물 세 채랑 본가 명의를 싹 다 돌리기로 하셨어요. 서류는 완벽하니까 오늘 안으로 당장 처리해 주시죠. 남편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던 법무사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법무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기 이민우 사장님, 이걸 어쩌죠? 가져오신 서류로는 명예 이전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인감도장 확실하고 위임장도 다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무실에 쓴 돈이 얼만데 일 똑바로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이 건물들 지금 사장님 어머니 명의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로 이미 다른 분에게 전면적으로 증여가 끝난 상태예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탁 등기까지 걸려 있어서 어머니 본인이 오셔도 이제는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늙은 엄마가 나 몰래 누구한테 건물을 넘겼다는 겁니까? 대체 그 도둑놈이 누구냐고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핏대를 세우며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법무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모니터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려주었어요. 그게 증여를 받으신 새 건물주분의 성함이 사장님의 사모님이신 윤정인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멋이 어째? 그 멍청한 마누라년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당장 요양원에 전화해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그 산속 요양원 원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휴, 이 사장님, 저 지금 막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사장님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신다더니 글쎄 감쪽같이 사라지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도 없습니다요. 이 무식한 영감탱이가 돌았나. 돈을 그렇게 처먹었으면 문단속을 똑바로 했어야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렸는데 혼자 어딜 간단 말이야. 전화기를 집어던진 남편은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천치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수십억 건물을 차지하고 치매라던 어머니가 연기처럼 사라지다니.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헐떡이며 차를 몰아 어머니의 본가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고 남편이 본가 현관문을 쾅 하고 열어젖혔습니다. 씩씩거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온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엄마, 당신이 여기 어떻게? 넓은 거실 한가운데 고급스러운 다과상 앞에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길을 잃었어야 할 어머니가 아주 우아한 자태로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제가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평생을 속여온 어리석은 아들이 마침내 지옥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어머니와 차가운 눈빛에 저를 번갈아 보며 남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치매 걸린 엄마가 여기 있고, 저 여자가 왜? 치매? 이 오라질 놈아 누가 치매냐. 내 정신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내 놈이 무슨 꿍꿍이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건만.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에 남편은 어깨를 움찔하며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남편의 발밑으로 휙 하고 던졌어요. 당신이 어제 그 싸구려 요양원 원장한테 건넨 돈 봉투, 그리고 가짜로 꾸민 치매 진단서, 전부 다 여기 있어. 당신 핸드폰에서 빼낸 그 어린 여자랑 나눈 더러운 문자까지 모조리 다 복사해뒀고. 너 인연,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녔어? 엄마, 이거 다 오해야. 저 여자가 엄마 재산 뺏으려고 나 모함하는 거라고. 끝까지 발뺌하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시고 들고 계시던 찻잔을 바닥으로 퍽 하고 던져버리셨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남편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어요. 닥쳐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그 산속 골방에 버려졌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내 피 같은 재산, 단 10원 한 장도 내 놈 손에 안 넘겨주겠다고 말이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저 그 여자랑 당장 헤어질게요. 네? 남편은 바닥을 기어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늦었다. 이놈아. 내 놈이 그 어린 년이랑 뒹굴며 샴페인 터뜨릴 때 내 재산은 이미 우리 정인이 앞으로 다 넘어갔어. 넌 이제 이 집안 호적에서 파인 생판남이다. 변호사 통해서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장도 이미 접수 끝냈어. 당신이 회사에서 빼돌리려던 비자금 증거까지 싹 다 넘겼으니 이제 감방 갈 준비나 해. 뭐? 이혼? 감방? 야, 윤정인.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덤벼들려던 찰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고용해 두신 사람들이었죠. 이놈, 당장 끌어내라. 팬티 한 장도 허투루 챙겨가지 못하게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버려.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의 억센 소나기에 이끌려 현관문 밖으로 처참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지난 7년간 맺혔던 제 가슴 속 한이 눈 녹듯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쫓겨난 남편은 넋이 나간 채 허탈하게 거리를 헤맸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동아줄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뱃속에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리고 예쁜 상간녀였죠. 그녀의 오피스텔로 가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 상간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화기는 아주 차갑게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남편은 미친 듯이 달려서 그녀가 살고 있는 비싼 오피스텔 문을 마구 두드렸어요. 자기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오빠가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됐어. 일단 문 좀 열어봐. 한참 뒤 덜컥하고 문이 열렸지만 그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험상궂은 남자들이 남편의 멱살을 확 낚아채더니 어두운 방 안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과연 그 방 안에서는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낯선 남자들의 거친 소나귀에 이끌려 어두운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간 남편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던 그 예쁜 오피스텔 거실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값비싼 가구들은 다 부서져 있었고 방구석에는 그토록 예뻐하던 어린 상간녀가 머리채를 잡힌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행패야. 어허, 행패라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떼인 돈을 받으러 온 정당한 채권자들인데 말이야.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남편의 얼굴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상간녀의 이름으로 빌린 수억 원의 사채 빚과 무시무시한 이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왜 이런 빚이 있어? 그리고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거야? 오빠, 미안해. 사실 나 임신한 거 아니야. 초음파 사진도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가짜였어. 뭐라고? 가짜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간녀는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아주 질 나쁜 꽃뱀이자 신용불량자였던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오늘 엄마 건물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온다며. 그럼 내 빚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 저 사람들한테 오늘 오빠가 돈 가져올 거라고. 내가 다 말해놨단 말이야.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뻔뻔하게 소리치는 상간녀를 보며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저런 미친년한테 홀려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단 말이야. 후회의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사채업자들은 억센 손으로 남편의 멱살을 다시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야, 이민우. 네가 오늘 돈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며칠 더 얌전히 기다려준 거거든? 자, 이제 엄마 건물 명의도 돌렸겠다. 빚잔치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 저기요 형님들. 저 오늘 빈털털이 됐습니다. 엄마가 재산을 다 며느리한테 넘겨버렸어요. 저 진짜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빌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들은 남편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갑과 시계, 심지어 입고 있던 비싼 정장 겉옷마저 모조리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한 뒤 두 사람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와 저는 아주 오랜만에 국밥집 문을 닫고 경치 좋은 온천으로 여행을 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고 앉아 시원하고 달달한 식혜를 마시며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찌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평생 이렇게 속 편하고 등 따신 날이 또 올 줄 알았더냐. 정인아, 넌 물이 좀 안 뜨겁니? 네, 어머니, 아주 딱 좋아요. 진작에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올 걸 그랬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죠? 시어머니는 주름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호랑이 같던 무서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생한 며느리를 안쓰러워하는 친정엄마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죠.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지. 그 몹쓸 놈의 자식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 둘이 남부럽지 않게 의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자꾸나. 내가 내일 당장 내 이름으로 식당 간판도 아주 크고 예쁘게 싹 다 새로 바꿔버릴 거다. 그날 밤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속 시원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몰래 횡령한 확실한 증거가 드디어 경찰에 넘어갔고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식당 간판을 제 이름으로 새로 달고 기분 좋게 첫 장사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늦은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가게 마감을 하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툭툭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비에 홀딱 젖어 완전 거짓골을 한 남편이 덜덜 떨면서 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은 다 터진 채로 말이죠. 여보, 나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어. 진짜 미안한데 저기 뜨거운 국밥 한 그릇만 나한테 주면 안 될까? 평생 잘난 척 떵떵거리며 갑질만 하던 남편이 길고양이보다 못한 비참한 몰골로 나타나 동정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뻔뻔하고 가여운 짐승에게 따뜻한 밥 한 수를 내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더 잔인하고 시원한 지옥을 마지막으로 선물했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 덜덜 떨며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저를 식모 취급하던 그 오만했던 남자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뚝뚝 흘리며 국밥 한 그릇을 애원하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거기 계속 서 있으면 가게 앞이 지저분해지니까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뚝배기에 뽀얀 국물을 담아 펄펄 끓였어요.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분노의 불씨가 남아 있었지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마지막 만찬은 베풀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한 접시를 내어주자 남편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입천장이 다 데이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밥을 퍼먹는 그를 보며 참으로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진짜 맛있어. 내가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 당신이 끓여준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는 남편의 등 뒤로 식당 안쪽 방에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미친 듯이 국밥을 들이켜는 아들을 아주 싸늘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내려다 보셨어요. 천천히 처먹어라. 이놈아. 쯧쯧.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다 체해서 죽으면 내 속이 아주 시원할 줄 알았건만 막상 그 꼴을 보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진짜 그 여자한테 속아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남편은 먹던 숟가락을 내팽개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시어머니의 발목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쳐내셨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놈이 날 그 산속 골방에 버려두고 갈 때 내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버렸다. 여기 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혼 소장이야.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 한 증거 다 법원에 냈으니까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끝내. 제가 던진 이혼 서류를 보고 남편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도장 찍어줄게. 그런데 엄마, 여보, 나 당장 오늘 밤에 잘 곳이 없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창고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주면 안 될까?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강렬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식당 안을 번쩍번쩍 비추자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우비를 입은 경찰관 2명이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이민우 씨 맞습니까? 회사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당장 일어서서 수갑 차시죠. 횡령이라니요. 엄마, 여보, 나 감방 가기 싫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경찰의 억센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남편은 발버둥을 치며 저희를 향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뒷짐을 지고 선 채 끌려가는 아들을 향해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셨어요. 가거라. 가서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내 놈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뼛속 깊이 새기며 죗값을 치러 그 전에는 내 눈앞에 띄지도 마라. 남편은 결국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며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빗줄기만이 식당 창문을 세차게 때렸어요. 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지독한 악몽이 드디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국밥집은 시어머니의 비법을 물려받아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맛집으로 크게 번창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친딸처럼, 친정엄마처럼 의지하며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죠.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우체부 아저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발신인이 교도소로 되어 있는 낡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과연 이 편지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을까요? 낡고 구겨진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남편이 보낸 참회록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인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편지를 쓸 용기조차 안 났는데 염치불고하고 펜을 들었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며 내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낳아준 엄마를 버리려 했고
나만 믿고 시집 온 아내를 시궁창에 밀어 넣으려 했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너무 미안해. 나 여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가면 평생 두 사람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속죄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를 읽으며 제 마음은 참 복잡해졌습니다. 한때는 저를 죽일 듯이 미워했던 그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니 허탈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어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무채를 썰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그 편지를 건네드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돋보기를 고쳐 쓰시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읽어내려 가시던 어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이슬이 맺혔습니다. 쯧쯧 어리석은 놈. 진작에 사람 구실을 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것을.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뒤돌아서서 앞치마로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자식을 버린 어미의 마음이 오죽 아프셨을까요? 아무리 짐승 같은 아들이라도 배 아파 낳은 핏줄이니까요. 어머니, 이 편지 어떻게 할까요? 답장이라도 한 통 써서 보낼까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어요. 답장은 무슨 답장이냐? 내 아들놈은 3년 전에 이미 그 산속 요양원에서 죽어버렸다. 저놈은 그저 죗값을 치르는 죄수일 뿐이야. 정인아, 너도 이제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마음 쓰지 말아라. 우리는 그저 우리 앞가림만 잘하고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겨. 알아들었지?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끔찍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 두 사람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껍데기를 벗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같이 목욕탕에 가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맛있는 걸 먹으러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하나를 팔아서 서울 외곽에 조그만 전원주택을 하나 샀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 마당에 꽃도 심고 상추도 심으며 오순도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7년은 분명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꼭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의 배신이나 시댁의 갑질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런 날들이 꼭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식에게 40억 빚더미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아들을 다시 묵묵히 품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두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나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